압도적 재미 매불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아이고, 상황이 예. 안 좋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이거 시그널이 바뀌면 어디에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했죠. 몇 번을 했네. 네. 자, 하도 댓글에서 네. 저거 이스라엘 대변한다. 저거 아랍 국가 대변한다. 하도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요. 네. 대폭 인적 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약간 어떤 기조로 가는 거예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인지 몰라요. 일단-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확실한 전문가분들. 예, 완전히 그냥 혁신을 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매불쇼 첫 출연입니다. 먼저 역사학자입니다. 이분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임용한 역사학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네. 대단하지 않은데 네,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별로 대단하지 않아서 소개할 말은 없는데 네, 저 원래 한국사 전공이잖아요. 한국사 전공입니다. 한국 전쟁사를 쓰다 보니까 네. 세계 전쟁사 쪽에 또 출연 요청도 오고 그래서 하다 보니 요즘에는 또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 무슨 전쟁사 전문가. 전쟁사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선생님 나오시는 네. 영상. 제가 사실 전쟁사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뭐 무기나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란 건 기본적으로 국가의 싸움이고 네, 국가 체제라든가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결합해서 제가 전쟁사를 보는 거죠. 네. 이분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 삼국지 아저씨죠. 네. 매불쇼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알게 알죠. 제가 저 위에서 딴 것도 한번 해봤어. 그랬습니까? 그래서 매불쇼를 좀 알아가지고 네. 섭외 전화를 넣으면 손사래를 쳤어. 원래는 거기는. 네, 오늘 이제 나와 주셨습니다. 그건 좀 오해신데. 오해입니까? 저한테 몇 번 전화하셨는데 네. 저가 이상하게 꼭 일정 있는 날만 전화를 하셨어요. 사실 오늘 좀 힘들긴 한데 그동안 네. 몇 번 제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 일정이 안 맞았기 때문에 네. 미안해서 오늘 좀 뭐 하나 깨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 역시 매불쇼 첫 출연인데요. 백승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교수님은 진짜 저는 그야말로 초면입니다. 네, 네. 예. 그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중동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오, 중동연구소. 네, 네. 원래는 국제관계 쪽 전공했습니다. 원래는 외대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그 동대학교 지역대학원에서 중동정치 석사하고 네. 원래 지금 그 국립외교원이죠. 거기 네. 산하의 그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석사급 연구원으로 한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네. 학력 도영에서- 위주 아니죠? 네, 네. 도영에서 영국에서 그 더럼대학교에서 그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하고 네. 돌아와서 이제 보따리 장사하다가 네. 2020년부터는 외대에서 자리 잡고 외대 자리 외대 잡았어. 자리 잡으셨나요? 뭐 자리 잡은 건 아니고 자리 잡은 건 아니에요? 지금 6년 동안은 자리 잡고 이렇게 6년 있습니다. 정도.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편이에요, 아니면 하마스 편이에요? 저는 늘 욕먹죠. 양비론이니까. 양비론으로 양비론 갑니다. 항상 그게 그랬어요. 낫습니다. 네네네. 네네. 봐,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들어야 된다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네. 양비론. 양비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한 번 나오신 바 있습니다. 이분은 그 국방부 네. 전 대변인 출신입니다. 국방부. 예, 우리가 군인 시절에는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런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부승찬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승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천공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저 네. 그건 오해인 것 그건 같아요. 오해입니까? 예, 천궁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네. 그냥 국정을 농단하는 정도만 알고 있고요.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최초의 폭로자 아닙니까? 아니 그거야 뭐 사실에 입각해서 폭로한 그러니까요. 건데. 네. 아니 저는 뭐 사실을 좋아하고 네, 진실을 네. 좋아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니까. 진실이라면 그냥 직진이다. 예, 그렇죠. 그거를 뭐.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초도 많이 겪고 있고 주변인까지 다치고 있는 상황에 네. 이르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고. 진실이 최고다. 아, 그럼요. 어. 예, 예. 역시 이
이스라엘 사태도 예. 진실만 쫓는 분이다 이거죠. 아니 뭐 저도 이스라엘을 명확히 전공한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안보 전략을 전공을 했죠. 학교 다닐 때 이제 안보 전략을 전공해서 특히나 이제 핵이나 뭐 이런 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스라엘 생존 전략이잖아요. 북한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스라엘이 유사하다. 생존 본질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왜 우리나라가 왜 북한이랑 비교하느냐? 네. 아마 최초의 논문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한 게 네. 한 달 전이야.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태는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본진 침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기도 하고요.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휴전을 권고하는 강하게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손절하는 모양새를 좀 취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미국은 이스라엘에 4천억 원 상당의 유도 폭탄 장비를 판매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우리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처음 10월 7일 날 처음 이렇게 공습이 일어나고 나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이스라엘 원하는 프레임으로 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의로운 전쟁. 우리가 테러 공격을 당했으니까.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근데 이게 늘 패턴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자 지구 지금 군사 작전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이 인구 77만이 사는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자체가 시가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이제 국제법이 적용되는데 국제법은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랑 싸우고 누구 나쁜 놈과 싸웠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전쟁 과정 중에 민간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상자들을 얼만큼 그런 것들의 그 조치들을 응급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작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가전 자체로 벌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원했던 정의로운 전쟁 거기서 이제 이전 투구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번에 지금 6일 날 말씀 저기 가자 보건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제 하마스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벌써 1,022명이 지금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10,000명이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08년부터 벌어졌던 그 총 한 6차례 가자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사 중에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늘 이렇습니다. 1차 뭐 그 여러 여지까지 벌어진 그 희생에서 제일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번에도 아마 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4,100명 정도 죽었고 그 여성까지 합치면 여성들은 2,600명 정도. 그다음에 노약자까지 하면 보통 한 7,000명이 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노약자 여성들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전쟁 자체가 시작은 하마스의 잘못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벌어지는 명분에서는 이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 요새를 점령했다는 게 맞나요? 네, 하마스 요새를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네들의 군사 전략은 저강도로 이제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자기네들이 이제 차근차근 다 파괴하면서 가겠다. 하마스를 다 형용화시키겠다고 들어갔는데 아마 주요 헤드쿼터는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480km의 땅굴이 쫙 뻗어 있는 데다가 다양한 벙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군사 작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지점은 이제 민간인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죠. 교수님, 네. 전해 주시죠. 이번 시가전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쟁이라는 게 시작하고 나면은 이게 합리적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은 뭐 전쟁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쟁이든 이유가 분명하든 뭐든 간에 전쟁은 시작되고 나면은 아름답게 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스포츠와 달라서. 그래서 국제법도 있었고 그동안 수많은 노력도 있었고 특히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무기도 발달하고 인권 의식도 높아가고 하니까 이제 과거와 같은 비극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또 항상 보면은 정밀 타격 기술이 발달하면 또 파괴력이 늘어가고 예를 들면 예전에 처음 대포가 나왔을 때는 대포가 나와서 이렇게 한 번에 전투를 끝내니까 적어도 희생자가 많이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총하고 대포가 나오니까 이제는 시민이 다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기사들 10년씩 20년씩 훈련 받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올 수 있어요. 뭐 농민이면 그냥 뭐 들어도 뒤에서 뭐 이거나 나를지 전쟁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근데 총하고 대포를 쏘니까 기사 뭐 일개 중대 중은 뭐 10분에도 전멸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전쟁 쉽게 끝나고 이제 희생이 적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총과 대포가 나오니까 누구나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약탈의 대상이었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던 농민이나 시민들도 잠재적인 군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총을 들면 여자 어린아이도 수십 년 동안 훈련 받은 기사를 죽일 수가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도 잠재적인 적이라는 얘기예요. 적의 자산이 된다. 네. 이런 것들이 20세기 전쟁을 인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더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민간인 희생은 기본값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 희생이 더 커진 더 거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도 이게 정의의 전쟁이라는 것에 모든 전쟁을 시작할 때는 다 자기들이 어떤 합당한 이유를 갖고 시작하지만 네. 전쟁의 과정에서는 정의가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쟁사를 얘기할 때는 전쟁 중에 벌어지는 참혹한 부분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해야 되고 네.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시작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 부딪혔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화해해라, 뭐 참아라, 쉬어라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이제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전 축구도 귀에 안 들리군요. 그게 귀에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예. 솔직히 말하면 하마스 입장이나 이스라엘 입장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니 그건 양쪽을 다 같이 봐요. 하마스 입장이나 이스라엘 입장이나 휴전이라는 게 지금 승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하마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희생자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부담을 안고 하는데 여기서 휴전이라는 건 그들에게 명분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사태가 점점 비극적으로 네. 흘러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터지지 말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 우리 대변인님만의 시각으로 이게 근원적으로 왜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전쟁이 뭐 사실 보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 20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네, 현대 들어와서 독립 전쟁이 최초 아니에요. 독립 전쟁이 1948년 일방적으로 이제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 간의 이제 전쟁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네 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실제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은 이 네 차례가 전부인데요. 이 전쟁은 단기간에 다 끝났어요. 4차 중동 전쟁이 1973년인가 용키프로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가장 길었거든요. 18일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근데 이 이스라엘이 수렁에 빠지는 분쟁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장 단체와의 분쟁들이었어요.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단체들과의 분쟁에서는 막 2년 3년 가요. 기본적으로. 레바논 전쟁 같은 경우도 1차 레바논 전쟁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와 전쟁이었거든요. 3년이 갔어요. 실질적으로 국가가 아닌 무장 단체와의 전쟁에서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시 동원 병력 체계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워낙 인구수가 적잖아요. 8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수에서 수시로 이제 아랍 민족들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병력 체제를 좀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이는 기환 정책을 추진했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그냥 전선만 유지하는 거예요. 현역 군인들은. 이 예비 동원 병력 자체가 한 30만 이상 되는 동원 병력 자체가 전투병이에요.
오히려 예. 와 이거 그 우리 지금 너무한데? 예비군 예, 동원 곽수장 가잖아요. 같은 애들이. 네, 이 48시간 안에 다 들어와요. 48시간 어. 안에 다 들어오는데 그게 3-40만이 되고 젊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업 동원 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전쟁을 장기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런 하마스 전쟁 같이 이런 전쟁, 이 장기간 끌고 가는 전쟁에서는 상당히 이스라엘이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은 전쟁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물러서는 전쟁이 단 1도 없었어요. 고집인가? 이게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이기 때문에, 예, 생존. 예, 교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쟁들을 수행하는데 이제 진짜 곤욕스러운 국가는 어디냐?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 예, 왜 미국이 곤욕스러우냐면요. 그 동심원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심원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란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으로 대리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이런 이 무장 단체들이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중동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골치 높아지죠. 아픕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세 번째 동심원회가 뭐가 있냐면 또 있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같은 소외됐어요. 경우는 지금 완전히 소외된 상태라 소외됐어. 이스라엘을 직접 들어가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노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젤렌스키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같이 갖고 테러와의 전쟁을 러시아도 이거 테러 공격이다. 하마스도 테러 공격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정부가 의회에다가 $1,000억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하마스 전쟁에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지막 동심원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는 남북 관계도 다 포함이 돼요. 지금 보시면 중국과 대만 문제에 미국이 목소리를 안 내요. 올 또 중순에 그 대만 문제는 이제 미국은 아예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확전이 되면 너무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많아. 예, 전선 자체가 2개의 전선도 버거운데 이제 대만 해역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몇 개야 도대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남북 관계. 윤석열 대통령요 핵 잠수함에까지 올라서 북한 정권 종말시키겠다. 맞아. 그 다음에 온갖 무기 체계 네. 다 동원해서 북한을 자극했잖아요. 네. 지금 너무 조용해요. 그때 이게 비교하면. 미국이 톤 다운 시키는 거라고 저는 판단한 거예요. 미국이 예,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한테 지금은 아니야 나설 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지금은 있다고. 톤 다운 시킬 수밖에 없는 게 또 남북 관계가 이게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은 완전히 그 세계 경찰 국가로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곤욕스러운 게 미국이다. 물론 미 국무부 장관이 12일 날 가서 네타냐후를 만나긴 하지만 결국은 휴전이라는 표현을 안 쓸 거예요. 임시 중단을 해라.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중단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될 텐데 어찌 됐든 우크라이나 하마스 전쟁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관계, 남북 관계를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시각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부승차. 그러니까 좋은데. 아주 크게 보는데요 그림을 부승차. 왜 그러세요? 좋은데 부승차. 일단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문제 이거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죠? 당연하죠. 그리고 2차 뭐였죠? 2차가 중동 아랍 국가. 그렇죠. 3차 뭐죠? 중국 대만. 아니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4차 중국 대만 그리고 남북 관계 포함되어 있고. 이거 그래서 일단 뭐 조용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주 난처하다. 그럼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고. 그러면 휴전 쪽으로 조금 힘을 쓸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근데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휴전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그것도 달성하고 딜레마고. 시혜를 베푸는 거죠. 그것도 딜레마야. 네. 이렇게 되면 백승훈 교수님도 날카로운 거 뭐 하나 들어와줘야 그렇지. 되거든요. 제가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제가 아브라함 그런데- 협정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아브라함 협정. 네, 우선 이렇게 가시죠. 네. 지금 이게 지금 하마스가 왜 지금 10월 7일 날 이 공습을 했나 이렇게 보면 그렇지. 하마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산인데 이스라엘이 건드리면 죽는 걸 아는데 왜 들어갔느냐. 네, 그렇죠. 우리는 늘 그 사회과학에서 하는 건 합리적 선택이론.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는 걸로 하는데 왜 얘네들이 질 거 뻔히 알면서 손해 보는 이렇게는 선택을 손해 했느냐. 이게 제일 그건데요. 네.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 들어가기 전 상황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을 거의 추인하는데 가까이 왔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네네. 이런 애들 아브라함 협정 뭔지 모릅니다. 네네. 네. 성경 관련된 건가요? 아. 네, 원래 만들어진 건 그겁니다. 아, 그래요? 그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 그러니까 아랍과 이스라엘이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협정이 된 건데요. 네. 이제 원래 아브라함 협정은 기존의 그 협상 틀을 아예 변환하는 하나의 전환이었거든요. 우선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 축은 뭐였냐면 이제 48년 그 유엔 총회 결의안 192조도 그렇고 1967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조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둘 다 국가를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건설해서 니네들 거기 안에서 평화를 구축하게 하자 그래서 두 개의 국가 해법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 바탕으로 오슬로 협정 그다음에 와이즈만 협정 93년 97년 이게 맺어진 거였거든요. 머리 아픕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뺏어갔던 팔레스타인한테 뺏어갔던 영토를 돌려주면 평화를 팔레스타인 쪽에서 줄게 영토 대 평화 구상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원래- 협정이요? 아니요 이전에 원래 잊어왔던 거. 이전 기조가. 예, 근데 아브라함 협정은 그걸 다 파괴시키고 파괴시키고 평화 대 평화 협정 구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화 대 평화. 그게 뭐냐면 이게 쿠시너가 이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한 협정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한테 이스라엘이 뺏었던 영토를 돌려주는 거 못하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못하고 더디게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국가는 없어진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우리나라 개성공단 같은 겁니다. 뭐냐면 경제 특구를 만들어 줄 테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기술력 값싼 팔레스타인의 자본 노동력 그다음에 그 중동 국가들이나 그걸 원하는 국가들의 자본력이 와서 값싼 물건 좋은 물건을 만들어지면 그걸 미국 시장에 관세 없이 팔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 그런 개성공단 비슷한 경제 특구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많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영토를 돌려줘야지 평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너네들 먹고 살게 잘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평화를 한번 구축해 보자라는 게 아브라함 협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서 그렇죠. 맨날 지지고 볶는 이스라엘 대 아랍 국가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교역을 그렇죠. 맺게. 근데 그게 외교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었던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죠. 사우디는 아니야. 아브라함 협정을 그걸 던지고 참여를 해라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모로코, UAE, 이집트 이런 국가들은 먼저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참 분열 정책인데 원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하고 나서는 그 중동 국가들은 아랍 연맹은 뭐라 그랬냐면 삼불 그 카르툼 선언이라는 걸 하거든요. 1967년에. 많은 너무 어렵죠. 저기요. 다 쏟아내면 그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우디하고 중동 국가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불 정책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도 없고 평화 협상도 없다라는 게 기본 골자였거든요. 그 누구의 골자라고? 그게 아랍 연맹에서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거. 아랍 국가들이 다 모여서. 아랍 1960 연맹은 네. 아랍 연맹이 있는데 정리해줘봐. 아랍 연맹은 아랍 연맹.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해. 아. 그런데 뭐 미국이 와서 중재하니 뭐하니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 안 등등은 들어갔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거죠. 그런 상황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잘 밀어서 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 하마스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진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 만들어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만 다들 이렇게 저기 그냥 경제 특구 만드는 거에 다 가서 합의를 하고 있네.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우디도 들어간다고 사우디가 나의 마지막 보루고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아브라함 협정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네옴시티나 이런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미국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들어가 주는 게 자기네들도 국익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마스는 괜히 이거 낙동강 오리알 되겠는데. 그렇죠. 아.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 우리는 왜 질 거 뻔히 하는데 왜 싸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내가 한번 이걸 끌고 나가서 야 우리 협상했던 거 이거 아니잖아 하고 흔들게 해서 그 아브라함 협정을 스탑해보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당수고 먹혔죠. 왜냐하면 사우디도 거의 이 사건 터지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협정 지금 들어갈 때 아닌 것 아니다. 같다. 딱 하고 이렇게 선을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친권과 생존권 그다음에 국가 권리권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나가 하마스는 비판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리는 대정책에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게. 협정은 트럼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아,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가 때부터?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사위인 쿠시너를 유대계이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서 한번 바꿔보겠다고 던진 거죠. 이게 던진 거죠. 교수님 어떻게 들을 만한 이야기였습니까? 네, 뭐 그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팔레스타인이라 결국 이 문제는 팔레스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한쪽이 없어지거나 둘이 공존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입장은 이스라엘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거 바로 적겠습니다. 오, 하마스 오. 차터 있죠. 제가 전문가로서 제가 처음 왜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 싸운다. 왜냐하면 됐다. 싸우는 야, 게 투샷 아니라 잡아라, 예, 투샷.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너무 하마스는 만들어질 때 이스라엘은 없애야 된다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2017년 자기네들이 하마스 차터를 바꾸면서 1967년 유엔 안보리를 따르겠다. 이스라엘이 뺏어간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면 우리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국은 그 돌려준 땅에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주적은 시오니스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오니즘. 시오니스트. 자기네들 이거는 선택받은 땅이니까 나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제가 하마스를 그러니까 옹호하는 게 생각 아니다. 아닌데. 우리가 자꾸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좋아요. 얘기가 딱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호전적인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오전적인 게 아니라 네. 제가 이게 너무 지금 그러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지금 게 충분히 아는데 예를 들면 나도 아는 얘기야. 외교와 전략에서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난 긴 세월 동안 왔던 지금 하마스의 어떤 정강 정책이 아니라 지금 긴 세월 동안 팔레스타인과 이 문제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부딪혀 왔어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과 두 국가로 존재하자는 안과 크게 봤을 때 그 한쪽이 있어야 된다라는 설이 지금까지 부딪혀 왔고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 중간에 수많은 협상안과 타협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또 집어던졌습니다. 네. 집어던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마스가 2008년에 자기네들이 선거를 통해서 처음 그 가자 지구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2007년, 2005년, 2006년 총선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싫어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2006년 총선에 130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은 132개의 그 국회의원 의석이 있거든요. 하마스가 이겨서 74석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총리를 내가 그럼 우리가 하겠다. 내가 집권 여당이 됐으니까 했는데 파타도 금지를 하고 이스라엘도 금지를 합니다. 나는 너가 테러리스트 세력이기 때문에 대화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주체라고 생각도 한 적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자 지구에 장벽을 세워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13개의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아예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차 가자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마스가 공격을 하기 전에 실업률 60%를 만들고 빈곤층들 엄청나게 높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 지구 내에서는 1m 이상의 곡식도 못 기르게 했습니다. 네. 왜? 거기 미사일 기지나 그걸 박격포를 숨길 수 있다고 그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고사작전 들어가서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그런 테러 행위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하고 자꾸 그런 얘기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안 한 건 아닙니다. 네네. 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마스 그러니까 제가 바로잡는 건 이것입니다. 네네. 하마스와 협정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단 한 차례도 협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대화 자체를 안 했다. 대화 자체를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장벽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국제사회나 유엔에서도 이거는 아파르테헤이트 남아공에서 했던 세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분리 정책이고 이거 압박 정책이었다라고 비판을 그렇게 해가지고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다 그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네, 상관없는 없습니다.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하마스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한 번도 타협 없이 되는 두 개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네. 과거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안을 만들었을 때 물론 그것도 실패했죠. 그러나 둘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는 노력을 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것이 중간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잘못되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든가 그 네옴 시테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런 협정의 식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눌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잠깐만. 이게 아니 너무 대변인님. 아니 이게 우리 교수님 처음에는 너무 얌전해서 내가 아니, 조금만 더 업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생각했는데 너무 와.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만 보니까 이렇게 저는 구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차 세계 대전 때 보면 자, 구조로 치고 나옵니다. 저 영국 통치령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한쪽에서는 야 이게 1차 세계 대전 끝나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정해 줄게. 또 한쪽에서는 벨푸어 선언 같은 경우는 야 1차 세정이 종료되면 니네 땅으로 해줄게. 이중계약. 이중계약 합니다. 이중계약을 해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아랍 민족들도 1차 세계 대전에 참여시키려고 했고 그 후세 그다음에- 맥만 서한이죠 말씀하신 게. 네. 벨푸어 선언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1차 세계. 네.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대박입니다. 두 번째는 1947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 때문에 남북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47년 11월이죠. 그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또 두 국가를 해주겠다고 하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뭐냐? 그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질서를 네. 봐야 된다. 거기서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도 이용했고 이스라엘도 이용했기 그렇지. 때문에 이 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렇죠. 거다. 이런 그렇죠. 원인도 네. 있다. 네. 그래서 대변인님, 그거는 우리 매불쇼에서도 다뤘네. 지금 싸움 불 붙고 있는데 아니, 그걸 왜 진화합니까? 지금 싸움 붙는데 아니, 지금. 네. 아니. 좋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완전히 토라진 모습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돌아진 게 아니라 저는 좀 답답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냥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네네. 가장 답답했던 맞아. 부분이 뭐예요? 뭐가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뭐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실제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저는 이스라엘도 비판을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하마스도 비판. 근데 그 비판이 제대로 된 적확한 비판이 되려면 이제 여기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하마스를 악마화하고 뭐하고 안 되고 이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 그러니까 와이즈만 협정, 아까 오슬로 협정 1993년에 된 거, 그다음에 98년도에 네타냐후 지금의 총리가 자기가 추인한 협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 국가론을 잘 따르겠다. 몇 이스라엘이. 년도에? 1998년 자, 와이즈만 1998년에 와이리버 협정입니다. 와이리버 협정이라고 와이리버 협정. 네, 그게 지금의 통년 네타냐후가 아라파트랑 같이 사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왜 안 지켜졌냐 그런 얘기만 해도 이게 누가 잘못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얘기가 될 텐데 계속 2000년 전 얘기 막 이렇게 딱 해서 오니까 제가 부승찬도 욕 먹습니다. 아닙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 2000년 전 얘기 안 했습니다. 47년 1차 세계대전하고 이제 아브라함 벨포어 선언 후세 맥마한 선언 이런 얘기 하셨는데 부승찬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아니 전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98년에 와이리버 협정. 네. 그거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자 그대로 가자라는 두 개 국가로 두 개 하고 국가로- 정착촌을 빼겠다라고 했는데 어. 정착촌이 네타냐후 집권 기간 동안 더 정착권이 심화됐죠. 더 심화되고 더 늘었거든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아. 우리는 거기서 주목해야 된다. 아. 왜 자꾸 부승찬 너는 인마 아니, 47년 얘기라고 앉았어? 아니. 그거 중요하죠. 이해하려면 좀 있다가 부승찬 이놈아. 이런 얘기인데. 아니 이해하려면 네. 중요하죠. 예, 모든 것들이 예. 다 중요한데 우리 교수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억울하실 테니까요. 짧게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누적이 되어 있고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국가 정책에 대한 협정에 대한 회의에 대한 지침뿐만이 아니라 네. 큰 국가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 충돌이 사실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 테이블에서도 지금까지 잘 안 지켜지잖아요. 네. 그 왜 안 지켰냐고 물어보면 그냥 내가 지키기 싫어서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양쪽의 갈등이라든가 구조가 지키기 힘든 구조로 계속 갈등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라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 시가전부터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뭘 얻겠느냐.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제는 언제나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가 지난 70년, 80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문제의 파장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하나 둘 셋인데 여러 가지로 겹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똑같았어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용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시대 앞에 와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갈등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문제가 아니다는 게 네. 중요하다. 우리 교수님이 한 문장에 3번 눈치를 봅니다. 교수님 얼마나 화를 내셨으면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3번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도 살 만큼 사신 분인데. 아닙니다. 제가 좀 모자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확실히 내가 깨달은 건 있어. 네, 깨달은 거.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 간단치 않구나. 자, 음. 봐봐. 우리는 지금 전쟁 참여국도 아닌데도 이렇게 싸우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야. 맞아. 전쟁에 쉽지 않은 문제다. 근데 국제사회가 지금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휴전 촉구도 하고 네. 그리고 막 손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3국가에서 보니까 그런데도 이게 쉽지 않아 해결이. 세 분을 보니까 더 어렵겠다.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제가 하마스 같은 아니야. 제가 네. 민폐를 많이 끼쳐. 아니에요. 저는 중재하다가 당했습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중재야?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명환 선생님은 다시는 안 나온다고 봐야죠. 네. 우리 선생님 뭐 다시는 안 나온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부르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새로운 드림팀이 또 네. 이렇게 또 구성이 돼 버렸습니다. 좋아요. 네. 함께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